독수리 술도가의 재정 문제와 독고탁의 경고, 그리고 그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동석. 하지만 광숙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그녀가 과연 약속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과연 독수리 술도가의 위기와 광숙의 갈등은 어떻게 풀릴까요? 그 후의 전개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출발합니다. 동석은 독수리 술도가의 재정 상황이 정말로 심각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독수리 술도가와의 계약서 초안이 도착했습니다. 동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는 잠시 멈칫하며 혹시 뭔가 마음에 걸리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석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비서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독고탁이 독수리 술도가가 곧 망한다고 말했어. 부동산 문제, 재정 상태가 심각하다고. 비서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긴 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술도가와의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석은 잠시 생각에 잠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문을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걸까? 정말 그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서 의문이 떠오르며 계속해서 광숙이 자랑스럽게 LX 호텔과의 계약을 얘기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로 그걸 해낼 수 있을까? 그때 동석의 머릿속에 독고탁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곧 공중분해될 술도가를 미망인이 왜 떠맡았냐고? 그 말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부동산을 위해 술도가를 인수했다고? 동석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동석은 그날 밤 결국 광숙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물어보는 게 낫겠어. 그는 비서에게 전화해 광숙에게 저녁 식사를 청해두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광숙은 자리에 앉자마자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러나 동석은 평소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광숙은 살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갑자기 왜 그렇게 진지하게? 동석은 짧게 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독고탁이 말했어요. 술도가의 재정 상황이 안 좋고 이제 곧 망할 거라고. 그게 사실인가요? 광숙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그 사람의 말은 믿을 게 못 돼요. 신라주조에서 독수리 술도가를 인수하려고 시도했다가 제가 거절하니까 그렇게 헛소문을 내는 거예요. 동석은 그녀의 대답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 의구심이 남았습니다. 광숙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차갑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술도가의 문제는 제가 해결할 거예요. LX 호텔과의 계약도 확정됐고 디자인 작업도 순조롭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석은 잠시 고개를 숙이며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럼 믿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과에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광숙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회장님도 저를 믿어주셔야 해요. 광숙은 한동석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울리자 조용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천수 도련님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형수님, 큰일 났습니다. 천수의 목소리는 불안하고 급박하게 들렸습니다. 광숙은 순간적으로 안색이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련님? 천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강수가 훈련 중에 사고를 당했어요. 폭파 훈련 중 과다 출혈과 의식 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인데 형수님,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숙은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도련님, 그 말이 정말이죠?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네, 형수님. 정말입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인데 지금 상황이 너무 걱정돼서. 광숙은 한동석에게 간단히 인사를 한 뒤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오르며 시동생들이 타고 있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량이 빠르게 도로를 달리자 차창 밖으로는 불빛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광숙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어수선했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강수의 상태를 걱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천수 도련님이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너무 걱정 마세요. 강수는 꼭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도 광숙의 가슴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광숙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만 나쁜 일만 생기는지. 천수는 순간적으로 눈을 크게 떴지만 그 말을 더 이상 묵묵히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수 도련님도 사고나고 장수씨도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왜 다 나랑 엮이면 이렇게 불행한 일만 일어나는 거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없으면 다들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나만 이렇게 다들 아프고 힘든 일이 생기는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만. 형수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무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강수도 회복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광숙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내린 뒤 급히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동생들은 그녀를 따라 빠르게 뛰어갔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자 의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말을 꺼냈습니다. 오광수 씨는 사고로 고막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청각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광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 청각에 큰 이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복되면 청각도 온전히 회복될 거예요. 광숙은 그 말을 듣고서야 숨을 크게 내쉬며 한결 안도했습니다. 가족들은 병실로 향했습니다. 강수는 의식이 돌아온 듯 눈을 살짝 떴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서히 주변을 인식하며 입술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광숙은 급히 그의 옆으로 다가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강수 도련님, 나 기억하겠어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셋째 흥수가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야, 나 왜 못 알아봐? 흥수형이잖아. 강수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왜 모르겠어? 형들 다 잘 지냈죠? 강수는 웃으며 눈을 크게 뜨고 가족들에게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병실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광숙은 다시 한번 강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형수님, 저 이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광숙은 그 말을 듣고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며 강수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찬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영상은 KBS ETV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의 뇌피셜 스토리로 재미로 상상해본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는 다를 수 있으니 가볍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다른 전개를 예상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